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동시에 국감에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2번 만났다고 했고 명 씨는 7번 만났다고 주장해왔으니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의 추궁을 받은 명 씨는 국민의힘 감당 안 될 텐데 라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 국정감사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 씨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오 시장은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 달 8일 특검 대질신문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옹졸하신 거 아닙니까? 정당한 아니 이거는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계십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선 명 씨가 갑자기 오 시장의 말을 자르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2번 만났는데 무슨 뭐 할 얘기가 많습니까? 오 시장이 기존에 밝힌 2번 만났다는 입장을 꼬집은 건데 명 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국민의힘 측에서 명 씨를 추궁하자 으름장을 놓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감당 안 될 건데요. 잠깐만 시간 좀 하지 마세요. 홀드하고. 아니 이 사건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예? 오늘 그러면 하루 종일 합시다. 내 씨 다 깎을게. 명 씨가 고성을 지르자 신정훈 위원장이 수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7번. 예.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11월 8일 날 이제 대질신문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2번 만났다고 뭐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 그런데 왜 말을 어제 계속 아끼더라고. 그러니까 대질신문 때 다음 달 8일 날 말하겠다고. 마치 그 고소장 써놓고 고소장도 접수 안 하고 애끼듯이 그렇지, 본인의 말을 애끼더라. 왜 그러는 거예요? 눈물은 안 흘렸지만 애끼더라. 왜 그러는 걸까? 나 그냥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찾아왔다 네. 이 얘기도 했었잖아요.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그때 김영선 의원도 지금 여기 같이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만났다고 했잖아 본인도. 네. 그때 일단 명태균하고 김영선이 일단 지난 3월에 대지를 했었는데 둘은 그러니까 7번인가 6번인가 만났다고 김영선은 6번 만났다고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제 저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그리고 명태균 씨의 그동안의 그 많은 발언들을 다 들어보면 결국 자기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자기가 문자 주고받고 여론조사 주고 이쪽은 말하지 않아요. 감춥니다. 철저히 감춥니다. 왜냐면 자기 혐의 때문에 그렇다고 전 보는데 자기 외 거, 오세훈과의 관계, 그리고 오세훈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악에 받쳐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진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명태균 쪽에서 말하는 어제의 그 발언만을 놓고 보면 그 진실에 부합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대지를 핑계로 어제의 자리는 좀 모면해 보자. 그래서 꼬리를 좀 어제는 내리고 있는 모습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준석 의원하고도 어떤 일이 있었고 홍준표 시장하고도 더 오래됐고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어땠고 내가 다 아는데 왜 나만 갖고 이래? 왜 나만 그래? 억울해. 그런 심정이었다. 근데 이게 일단 그 7번을 만나니 2번 만났냐 이 만남의 횟수 그리고 만남의 성격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일방적으로 그냥 스토킹하듯이 약속도 없이 불급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약속해서 합의가 된 만남이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이거는? 글쎄, 근데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2번을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 같이 그냥 불쑥
찾아와서 불청객으로 그렇지.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주치게 됐다는 그래서 건지, 쫓아냈다 그랬어. 예. 아니면 미리 약속을 잡고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 내가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도와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서 뭐 7번이 됐든 6번이 됐든 여러 차례 합의하에 만났느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개된 게 어떤 내용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청객으로 2번 마주쳤을 뿐이다. 아니면 약속을 정해서 여러 차례 만났고 오히려 오세훈 당시 후보 측이 매달렸다. 이게 설명의 시작부터 다른 그렇죠. 거죠. 예, 예. 의미상. 시작부터 다르죠 지금. 둘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 서로 부딪히는 건데, 근데 지금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해관 그 목격자 중에 한 명이 지금 김영선 의원 오늘 또 등판한 목격자라기보다는 주선자 아니에요? 주선. 네, 뭐 당사자 아닌가요? 당사자지 당사자 그러니까. 뭐 연애 편지 얘기까지 나오던데 별 얘기 다 나오던데 보니까. 그 얘기는 우리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그건 자제하고. 너무 격떨어지니까 하지 많이 말고. 떨어지네. 그건 좀 네. 하고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은 오늘 또 등판했어요 또.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만남 횟수 뭐 그것도 얘기를 했어.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오늘. 2번 정도는 이제 명태균 씨가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같이 만났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둘 간의 얘기를 되는데 이제 명태균이가 오세훈 시장이랑 이제 만나는데 이제 저를 오라고 그래서 배석을 하게 된 경우는 있어요. 적어도 2번은 넘는다는 취지네요. 그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영선 의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2번 만났는데 아, 그 다음에는 둘이 뭐 얘기를 하다가 해서 하는데 오라고 해서 불러서 자기가 배석을 자기가 했다는 갔다. 거. 처음에 2번 만난 거 외에 네. 배석을 한 걸 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취지가? 그렇게 들리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번 잘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옛날부터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이게 듣다 보면 뭔 말하는지를 두서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한데 판사 출신인데 하여튼 2번은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몇 번은 자기들끼리 하여튼 만나면서 뭐라고 했다. 나중에 이런 거. 불러서 합석을 했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 취지 일단 같아요.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는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저 얘기의 진실 공방인데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 오세훈 건에 한해서는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뭐 얻을 이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이게 굉장한 오명으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감출 동기는 충분히 있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게 또 위법의 문제가 또 연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뭐 딴 사건도 더 처리를 해야 되지만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더 세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도움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말하는 습성이나 태도를 놓고 보면 어제도 국감장 나와가지고는 뭐 계속 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은 조금은 수세에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도 진술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상 현장에서는 발언 기회가 있는데도 본인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좀 인정으로 국민들 앞에는 보일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도였겠죠. 어제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제 눈물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얘기 하지 말자면서요. 아니 그 연애와 편지 말고 눈물은 뭐 해도 되지 뭐. 난 진짜 좀 슬픈 사실 얘기.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남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진 않잖아요. 근데 흘렸다는 것 같은데 그 어제 얘기 들어보고 오늘 방금 전에도 내가 그 문구를 보고 왔는데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니. 화장실에서 지하철에 많이 붙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거 보면은 명태균이 어제 운 적 있다. 송 셰프 그 만났다는 그 중국집 거기서도 질질 뭐 울었다 짰다 뭐 그랬더니 윤건영 의원이 오세훈 시장한테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는 나경원한테 이기는 그 여론조사를 좀 있어야 된다.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하고 울면서 전화했다는데 이거 거짓말이냐 그러면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 저거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걸 말한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안 울었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저렇게 빙빙 돌려서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좀 피해가는 모습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 회피성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질질 짰다라는 명태균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린 걸 우리가 질질 짰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간절히 뭐 절규 비슷하게 이렇게 좀 울었다는 표현을 뭐 질질 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윤석열식으로 치면 이제 경로 그런 감정선을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는 뭐 경로냐 눈물이냐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중앙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을 거둔 걸 기반으로 이준석 당대표,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이렇게 차례로 올라오는 빌드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사안만 놓고 보면 저 명태균 씨의 말이 좀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은 말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명태균 씨는 어제 뭐 거의 신나서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렇게 된거 아닌가 싶어요. 명태균 말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 자기 똑같은 관련된 거 빼고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거 빼고는 근데 참 우리 말이 오묘해요. 질질 짰다. 그렇지. 징징댔다. 울었다. 좀 없어 보이는 울었다와 질질 짰다는 뉘앙스가 확 다른 거지. 그런데 명태균이 저렇게 말을 이렇게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거는 단어를 선택하는 건 좀 하여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진수식에서도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건 맞는 거예요? 눈물이 많으시네. 아니 그거는 진수식에서 울 일이 아니었지. 며칠 운행도 못 해보고 운행 중단됐을 때 울었어야죠. 어제 아파트 얘기도 나왔어 또. 명태균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은 명태균한테 아파트 사주겠다 이런 약속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가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좋습니다.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승인. 아파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아파트 안 사주지 키 줘요. 어디서 사놨습니까?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계속 상식적으로 뭘 판단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상식의 판단을 촉구하는 저 모습은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없는 일을 지어낼 수도 있죠. 뭐 정말 3인성호라든지 없는 일을 갖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본인이 최소한 물론 이제 부재 증명은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입장을 얘기해서 이거 정치적인 공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좀 납득을 시키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면은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은 뭐 특검 수사를 핑계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이해할 도리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나올 생각이잖아 지금. 뭐 거의 그렇죠. 5선에 도전하는 거로 지금 뭐 비춰지죠. 지금이 그러면 굉장히 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고비겠네, 고비자 위기겠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는 작년 9월 3일인가 뭐 그때 터졌잖아요. 근데 정확히 석 달 후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궁박한 처지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온 나라의 관심이 명태균의 입에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 관여가 된 거야. 뭐 어떻게 그동안 나머지 의원들도 있었고 뭐 영남 황태자 어떤 식으로 불법적으로 이게 여론 조작해 갖고 뭐 한 거야. 근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문에 이게 완전히 약간 뒷전으로 완전히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덕을 많이 이미 보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렇죠. 반사 이익을 얻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 쪽에서도 글쎄 명태균 관련 사건을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수사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세훈까지 들어가겠느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쨌든 대지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 대지를 하는데 그야말로 뭐 이게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뭐 진짜 목숨 걸고 얼마나 파헤칠까라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계엄 때문에 덕 본 사람 사실 그 오세훈 시장 말고도
사실 그날 그러니까 그게 있었죠. 추경호 의원이 20억 20개 받았다는 거예요. 명태균이 그때 그날 바로 그 전날 밤에 SBS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날 계엄이 터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쏙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뭐 사실인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덕본 사람도 의외로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김건희 특검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이 많은 건 사실인데 뭐 한두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증거 확보도 다 다를 테니까 좀 정리를 해서 이 부분도 당연히 매듭을 좀 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방에 어려운 역관에 좀 처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뭐 어쨌든 영원히 묻을 수 있는 진실은 없지 않을까. 물론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든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예? 자, 또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자, 내가 얘를 왜 도와줍니까? 자, 그래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 적게 만났다고 해야 유리할 그렇죠. 사람. 자, 그리고 어제 국감장에서 뜻하지 않게 뭐 여러 얘기들이 워낙 막 나오다 보니까 아니 궁사랑 뉴스도 그렇고 이 연애편지 뉴스도 그렇고 어떻게 참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논평을 저희가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담담하게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명태균 씨가 내가 오세훈 7번 만났는데 그 중에 6번은 김영선이 동행을 했어 라고 하면서 김영선이 오세훈을 매우 사모했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애편지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건데 잠깐 보겠습니다. 김영선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영선이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아니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연애편지가 나와요 거기.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자, 또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자, 내가 얘를 왜 도와줍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인 거죠. 김영선 의원이 오 시장에 대한 이제 좋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던 거라 나도 그래서 이제 김영선과의 관계 때문에 오 시장을 도와주려고 했지. 나는 오세훈 시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원래 없었다. 처음 봤을 때는 뭐 배신자 관상? 이제 이런 얘기도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상이라 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선 의원 때문에 이제 내가 도와주게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 국감장에서 나올 법한 얘기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또 뉴스가 또 많이 되기도 했고요. 이건 뭐 저희가 분석 내지는 뭐 평론을 하기보다는 저 영상 보면은 명태균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 같지 않아요? 한병도 의원은 증인이야.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본인 난감해하는 질문한 사람도 당황제인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서초동의 특검 쪽에 가 있는 기자들이 이 연애 편지 내용 쿼트를 따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내용 이게 지금 연애 편지인지 아닌지는 해석이잖아요. 그럼 이 문자 내용이 뭔지를 따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기자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원문이 있으니까 검찰을 확보를 한 상황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라고 이제 명태균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게 연애 편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당시에 이제 오세훈 당시 후보가 명태균을 안 만나 주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좀 만나라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식구를 이용한 거지 뭐 이제 그럼 뭐 사모의 마음이 담긴 연애 편지는 아니란 취지로 이제 서울시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문자가 왔다는 거 부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 문자는 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문자의 내용이 조금 문학적인 뭐 예를 들면 시적 표현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명태균 씨를 안 만나주니까 그렇게 좀 표현을 한 거다. 서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서정적 자아가 그렇군요. 근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뭐 꽃이었다 뭐 이런 거겠죠.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뭐 이런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뭔 말이에요? 사실 보면은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보낼 땐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내거든요. 업무적으로 그렇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이 명태균 씨가
본인이 보기엔 연애 편지처럼 문학적인 글구가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김영선이라는 매개체를 가운데 두고 명태균과 오세훈이 몇 차례나 만났느냐, 같이도 만났다고 증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2번 만나고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네. 안 만난다고. 그럼 이거는 이제 거짓과 사실 이 사이에 있는 것이라서 정치인에게 중요한 건 내용보다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짓말 이런 부분들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나면 불기소 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거짓말 논란에서는 계속해서 시장 재임 기간이나 선거에도 그 꼬리표를 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3일 날 어디 27일 청국장집, 30일 장어집, 뭐 송셰프 여기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간 본인의 방어 때문에 해놓은 그 말이 저는 그 본인에게 자충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뭐 정황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이고 만남 횟수 같은 것도 만남 횟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워낙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아닌 순간 명태균 씨는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지금 뭔가 막 감정이 올라와서 지금 막 해대는 거잖아요. 그분은 항상 그 감정 상태예요. 글쎄요. 늘 업데이트. 그 전날 김건희 씨 재판 가서도 내가 못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날도 결론을 보면 오세훈 시장한테 개인적 감정이 엄청 많은 거죠.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잘 모르고 명함 줬는데 명태균이 아니라 명태근이라고 했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를 안 알아주네. 두고 보자. 딱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를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만남 횟수 외에는 별게 없었다고 저는 봐요. 김영선 씨가 설령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 사람의 자유인 거지. 이 범죄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긴 얘기죠. 하죠. 하여튼 그렇게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선거에 도움을 줬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가를 받았는가 이게 사실 이것만 이제 제대로 밝히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중국집에서 울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부각이 되니까 자꾸만 이쪽으로 쏠린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대질 조사도 있지만 경상남도 국감에 또 출연하신다고 명태균 씨가.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또 홍준표. 그게 또 이제 남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칠불사까지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국감으로 딱히 이제 홍매학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경상남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는 모르겠는데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정리할까요? 칠불사 경상남도 있잖아요. 하동에 칠불사도 경상남도에 있네요. 하동에 하동.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만 짚죠. 알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선이 결혼 안 했잖아요. 골드미스잖아요. 나는 둘이 문자 주고받는 거 내가 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